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78명 발생했습니다. 2주째 네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일상 공간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4차 유행의 최대 고비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을 실은 군 수송기가 오늘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2주째 1,000명대가 됐습니다. 이제 4단계 이번 주 말에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내일이면 수요일이니까 내일쯤부터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효과가, 즉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만 그 효과라는 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는 것 같다. 그런 수치는 지난 19일 수요일이죠. 일주일 네. 딱 전입니다. 예. 그때 1,614명의 정점을 찍고 지금은 오늘 어제 기준으로 이제 1,278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정체 상태는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감소세를 보기에는 아직 어렵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울시하고 즉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는 이제 분명히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예. 수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14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정점을 찍고 지금은 600명대에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419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는데 다만 비수도권으로 지금 확산돼 나가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난 것이 비수도권에서의 발생이 전체 우리나라 발생의 지금 30% 넘어갔습니다. 예. 확산되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확산을 어떻게 막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비수도권을 어떻게 막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확진자는 6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거지만 네네. 사망자는 6월 달에 총 사망자가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명으로 아직도 여전히 높지 않아서 네. 사망률은 다행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확산은 되지 않고 그냥 일단 막아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잖아요. 확산은 지금 안 돼 있다. 이 상태로 일주일 동안 간다면 거리두기는 조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유지가 돼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간신히 균형을 잡고 막아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가 되겠네요. 그럼. 네, 완화되면은 다시 등가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예. 거리두기가 2주가 아니고 4주 정도 되면 네. 감소세까지 이제 받아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중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 즉 그 환자를 찾아내서 줄이는 대량 검사와 조기 검사가 더 확산된다면 예. 조금 더 그걸 땡길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가 대폭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4차 대유행 전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되는 환자가 진단되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10%도 안 됐는데 네. 지금 35%. 아. 국민들이 더우신데 예. 자발적으로 가서 검사해 주고 고생해 주신 만큼 거기서 많은 환자가 이렇게 찾아져서 이 부분은 방역망 바깥에 있는 부분이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유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검사소에 간호사분 비닐장갑 벗으니까 손 엄지손가락이 퉁퉁 불어서 부은 사진도 많이 봤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최대 고비다,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하는 분 중에 하나도 이렇게 선별검사소 늘리는 것도 있겠고요. 그 밖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어제 대통령하고 총리가 주례회동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가 정말 고비다, 최대 고비이기 때문에 이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 점에 이제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특별하게 새롭게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어렵기도 하거니와 좀 불필요한 측면이 있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장관, 차관이 책임지는 특별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선별 진료소를 최대한 이제 또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이제 좀 이 유흥업소라든지 그리고 일부 좀 불법적인 어떤 영업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이제 좀 업체에서 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여기서부터 좀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이제 좀 김부겸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어제부터 비수도권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일단은 사실 앞서서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확산세가 좀 심해지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제 일부 혼란스럽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정부 이번 결정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혼란스럽다고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취지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 정도 경미할 때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요. 3단계, 4단계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는 당연히 중앙에서 통제해야 되고 그게 국가위기관리 심각 단계에서 중대본이 나서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설령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나 또 뭐 예를 들어 양평 같은 걸 뭐 제가 예를 들면 양평의 시내 같은 경우는 서울시랑 똑같잖아요. 그런 시내나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은 서울시와 똑같은 단계를 둬야 되는 거고요. 저기 산 속에 동네 주민, 농촌의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은 조금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겠죠. 지자체 내에서의 자율적인 거고요. 전국적인 부분에서의 이 발생되는 시행하는 부분은 다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 주면 혼선은 없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의 조치에서 사실 가장 힘든 분들을 꼽자면 소상공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손실 보상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얼마나 재정을 투입해서 좀 확대할 것이냐 이것이 좀 쟁점일 텐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 손실 보상에 있어서는 좀 더 두텁고 폭넓게 지원을 하자는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지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추경안을 좀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추경안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손실보상 관련 지금 예산이 사실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안이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졌고 4단계 지금 수도권 4단계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늘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고위당정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9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실히 늘리자 이런 점은 대개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는 3천만 원까지 좀 늘려보자 이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회 논의가 끝나야 액수 자체는 확정이 될 것인데요. 다만 이게 이렇게 좀 합의가 되기까지는 아직 거쳐야 될 단계라든가 난관이 남아있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추경안 전체의 규모를 좀 키우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좁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손실보상의 지원이나 지원액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당정 간에 사실은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재난지원금도 같이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운영의 묘라든가 좀 협상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 델타 변이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미 다 퍼져 있다고 보고 얼마큼 더 확산이 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다만 그 확산이 30%를 차지하느냐, 60%를 차지하느냐, 즉 우세종이 되느냐 아니냐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세종이 되면 될수록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많이 될수록 감염력은 증가돼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를 보면서 대응 여부도 같이 상향할지 유지할지를 항상 신중하게 지금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을 위해서 뭐 구분해서 방역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걸 같이 해야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조원 301명 중에 247명, 그러니까 전체
2%가 감염이 된 건데 일단 이번 감염 사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요. 사실 저 이번 상황을 보면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과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예.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밀접해서 그것도 장기간 예. 한 공간에서 운영하면서 일종의 섬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있지만 예. 그런 안전한 것처럼 외부로 들어오면 막으면 된다라는 그런 조금 안이한 생각에 한번 퍼지면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은 하겠습니다. 뭐 실내 환기가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환기상의 문제, 또 관리상의 문제, 뭐 진단 검사가 적절히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여다 보면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짚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 또 추가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예. 향후 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감염 경로라든지 델타 변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추측을 해보자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가능성 다 있습니다. 그 최초 환자가 확진된 환자가 발병하기 3일 한 나흘 정도 기항을 해서 이제 보고품을 받는 과정에서 감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물론 그 기항지에서도 전원 함내에서만 머무르고 이제 기착하러 이제 육지로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경로, 뭐 보급품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혹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 모든 걸 열어놓고 네.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파병부대 백신 접종 협의 여부 이야기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국방부와 질병청이 좀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각각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은 출항할 때 백신 접종이 안 된 것까지는 그것은 뭐 당시에 2월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왜 중간에 중간 이제 뭐 특정 국가에 좀 기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에 머무르는 단계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하고 그다음에 방역 당국하고 설명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일단 군에서 나온 설명은 언론 통해서 나온 설명은 방역 당국이 이 백신 제조사와의 어떤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외 반출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파병 부대에 대해서는 백신을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러한 이제 뭐 해외 반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이제 좀 우리 군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 우리 영토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백신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만 예. 거기까지 이송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송의 과정, 유통의 과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모로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예. 군의 입장하고 질병관리청의 입장이 지금 달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좀 서로 이제 좀 당시 상황을 다시 좀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 조정이 돼서 나왔는데 예. 그 내용이 뭐냐면 구두로 이러한 뭐 백신을 좀 공급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해서 구두로 협의한 바는 있다. 그런데 공동으로 발표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해 부대에 관한 특정해서 그 부대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백신 공급이 되지 않은 것은 수송이나 유통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들으시면서도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군 내에서도 어떤 보고라든가 상황의 공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군과 방역 당국, 국방부와 방역 당국이 서로 어떤 상황인지 공동으로 점검을 못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명백해 보이거든요. 가령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해부대, 문무대항함이 가지고 있었던 진단 키트가 뭐냐, 신속 항체 검사냐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질병관리청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 군에서 얼만큼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한 체계가 존재를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예. 일단은 청해부대 승조원을 실은 군 수송기는 오늘 오후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좀 후송 조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 확진자 중에
확진자를 제외하고 그러면 50명은 이제 음성 판정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PCR 검사를 통해서. 네. 그런데 4명은 판정 불가가 돼 있는 네. 상황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판정 불가가 나왔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잠복기라든가 뭐 PCR 검사가 이제 완전하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이제 완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PCR 검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중에는 다시 또 확진이 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음성이 확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음성이 확진된 분들은 그래도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내에 이제 자가격리 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이송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확진자 중에 그래도 경증이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이송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이제 의료시설로 이제 이송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예.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뭐 조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능이나 뭐 드라마 이쪽은 출연 안 하시지만 방송가에 지금 방송하는 유명한 분들이 확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가수 중에 뭐 영탁, 장민호, 김요한, 한혜진, 박태환, 모태범 이렇게 등등등 그 예능이나 그런 녹화를 하면서 뭐 콘서트 녹화도 하면서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고 칸막이는 있지만 마스크는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도 예능하는 많이 모이는 사람들도 마스크 안 쓰잖아요. 방송가는 그 출연진들 마스크 안 쓰고 방송하는 거에 대한 분위기는 어때요? 코로나 확진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지금 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네.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도 있고 최소한의 어쨌든 이러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국에 들어올 때도 체온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뭐 예능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출연자들의 접촉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공간보다 훨씬 많은 스태프들이 또 모여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출연진 중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출연진들이 같이 이제 확진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스태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출연자 중에는 왜 방송을 뭐 여러 가지 조치를 거쳐서 뭐 안전한 상태로 방송을 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촬영이라고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떤 방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 이런 목소리를 내는 출연자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더욱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 방송의 출연자들도 그렇지만 많은 스태프분들이나 이런 경우가 좀 고용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이거나 또는 네. 프리랜서거나 이런 계약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가운데 이제 확진된 사람이 있는 같은 어떤 스튜디오에 있었다든지 이래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격리된다든지 하면 사실은 고용이 대단히 불안정해지고 사실상 일자리를 잃는 그런 상황도 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방송 시스템이 유지해온 이런 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해서 이번 상황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교수님, 근데 방통 이 측에서 이제 그 방송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모이는 거 이제 업무상이니까 관계 없다고는 하긴 하지만 코로나 그 우려는 있잖아요. 그래서 방통위가 방역 당국에 출연자들, 스태프들 좀 주요 출연자나 스태프는 백신 우선 접종 가능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했나 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뭐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 부분에 요청을 해서 최종적 결정은 감염의 위험도 그리고 감염 위험도를 넘어서 만약 감염돼서 타인에게 전파시킬 위험도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판단하겠죠. 접종할 것이니 말 것이니 충분히 뭐 접종 우선순위에 좀 올릴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청해부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문광부도 그렇고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처리하고 예. 또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언론과 소통할 때 한 가지 꼭 빠뜨리는 게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모든 부분을 질병청에 물어보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국방부에 물어보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문광부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또 거기서 방통위가 해결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핵심 부서는 그쪽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결국 부처 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처가 2개, 3개 부처가 모여서 해결해야 될 때 결국 그거를 조정을 위해서 중대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의 논의나 또 이런 거에 대한
이 대국민 소통의 브리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처에 직접 나오기보다는 중대본이 중심이 돼서 소통을 하고 중대본이 중심이 돼서 대국민 메시지를 알려드리고 거기서 창구가 되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이 더 정확하게 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맞아요. 자꾸 우려됩니다. 예. 또 짚어봐야 할 것이 유흥업소 불법 영업 문제인데 지금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 4단계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가 됐는데 몰래 영업, 꼼수 영업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보도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뭐 유흥시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불법 영업을 해서 네. 그러다가 적발이 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모텔을 한 층을 통째로 빌려서 여기서 네. 이제 뭐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좀 단속을 하니까 예. 손님이 또 나는 백신을 맞아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백신을 맞은 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니까. 예.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불법 영업, 꼼수 영업이라니까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위법한 것이고 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데 다만 이런 부분은 또 한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번에 가장 많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 것이고 네. 영업정지의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손실보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논의가 안 됐던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당정 간에 논의된 그러한 좀 지원을 좀 상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그대로 이제 좀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 가장 많은 지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또 이 유흥업소를 운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 정부에서는 이게 약간 국민 정서랑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원과 손실보상의 길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 네.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지금 불법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모색해 보는 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네. 또 찾아가서 또 술을 마시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네. 좀 아닌 측면이 있으니까 좀 자제하는 게 지금은 상당히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